자, 안녕하십니까. 곽동혁입니다. 오늘은 긴장을 피하는 방법.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실전 관련된 연습들을 슬슬 하실 건데요. 내가 평소 때 혼자 풀어볼 때는 어느 정도 점수나 등급이 나오는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실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평소보다 너프를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께 긴장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알려드리려고 오늘 캐스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긴장을 안 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전설의 수험생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지금까지 치러왔는데 제일 긴장됐었던 시험이 당연히 수능이지. 그래서 선생님의 현역 수능 너무 긴장 많이 하고 많이 떨었죠. 그리고 재수 수능 이렇게 두 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역이든 재수든 수능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무섭더라고. 그래서요, 현역 때는 진짜 벌벌벌벌 떨었어요. 진짜 벌벌벌벌. 네. 이걸 아무리 이렇게 써도 강조가 안 될 정도로 진짜 비정상적으로 너무 긴장이 돼서 손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것만 3번 그날 시험 중에. 그리고 재수 때는요 진짜 용감 무쌍하게 봤어요. 진짜 용감 무쌍하게 봐서 이때는 선생님 커리어 하이가 나왔어요. 수능 커리어 하이가 수능 시험장에서 나와버렸어. 근데 물론 수학에서 계산 실수 2개가 있었지. 그걸 맞았으면 전국에서 한 자리 등수였는데 이거 2개를 틀려가지고 2자리 등수로, 네, 슬프게도, 예, 선생님 인생에서 제일 아쉽지만 별거 아닌 얘기예요. 결국에는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서울대 경영이나 경찰대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벌벌벌벌 떨었을 때랑 재수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제 이 비결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 비결은 뭐냐면 긴장을 피하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긴장을 안 할 수는 없거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긴장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 긴장을 안 하는 방법 자체는 없어. 긴장을 당연히 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긴장을 인정을 하고 긴장은 어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연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긴장에 맞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내가 긴장될 수 있지. 내 주변 사람들 다 긴장하지. 나도 지금 몸이 굳어가지고 막 평소 때처럼 잘 안 돼. 머리도 굳고 몸도 굳었어. 죽겠어. 막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잘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벌 얼어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수능 시험을 망치고 지옥을 봤거든. 1년 동안 엄청나게 진짜 그 마음고생과 몸고생과 그 안 해도 될 1년의 고생을 하면서 최악의 1년을 보냈단 말이야. 재수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긴장감에 짓눌려 버리고 긴장감에 굴복을 해버리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한테 닥쳐오는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만 맞섰어요. 내가 긴장이 너무 되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긴장이 나한테 멧돼지처럼 성난 황소처럼 나한테 달려와도 버티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뒤로 물려나면 나는 이제 절벽이야. 나는 죽어 안 돼. 하면서요,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래서 긴장이 벌벌 되는데 손이 너무너무 떨리니까 이 마킹을 못 하겠는 거야, 마지막에. 이대로만 마킹하면 그래도 시험은 잘 볼 것 같거든? 이게 너무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이 손에 펜을 든 다음에 옆구리에다가 이걸 탁 붙이고, 예, 상박을 옆구리에 붙이고 이쪽을 왼쪽 손으로 잡았어요, 팔목을. 그리고 이렇게 붓글씨 쓰는 것처럼 마킹을 했어요. 너무 떨려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난 너무 자랑스러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서 마킹 다 잘했지. 심지어는 긴장을 많이 하면 선생님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목이 잘 안 돌아가요. 목이 잘 안 돌아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목 돌아가지?
근데 이게 굳어서 안 돌아가.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안 돌아가. 하다가요.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근데 수능날 아침마다 항상 그랬어. 그리고 이것만 있었냐? 아니? 과미 소변에다가 긴장하면 화장실 많이 가고 싶잖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있었어. 배가 아파. 아침마다 혈세하고.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런 것들은 실력 올라가고 자신감 강해지면서 점점 없어지더라고. 진짜 최악이었어. 그래서 아침에 밀가루라든지 우유 같은 거 먹으면 그냥 바로 화장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험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도 밥, 김치, 된장국 뭐 이런 거 정해놓고 먹었어. 예,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배가 아프니까 아무거나 못 먹었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맞서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맞선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긴장이 돼서 어떤 일을 망쳤다라는 거는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듣기 좋은 변명입니까? 보통은 공부를 덜 해서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긴장을 해서 망쳤다라고 하면 일단 엄마 아빠가 믿어주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줘요. 도망가기 정말 좋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 안 한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에 너무 좋은 말이지.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아 진짜 억울한 거야.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집에서 풀거나 학교에서 풀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낯선 장소에서만 시험을 보면 망한다 그거야. 나는 억울해. 선생님 전 진짜예요 라고 한 다음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긴장이 될 때마다 어떤 성과를 망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학교, 고등학교만 생각할 게 아니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명한 CEO가 막 수만 명이 보는데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번에 새로 나온 이게 바로 무슨 땡땡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눈깔폰 그 유명한 누구지? 스티브 잡스. 예,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와서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는 거 그 장면을 한번 본다고 해봐. 아니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테슬라 관련된 뭔가 자율주행차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긴장이 안 되고 안 떨릴까요? 나는 어릴 때 생각했어.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마 하나도 안 떨릴 거야. 저 배우들은, 저 가수들은 정말 하나도 긴장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런데 지금도 긴장이 돼. 사람들 엄청 많은데 앞에 서면요. 지금도 긴장이 되고 떨려서 아, 나이값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이러냐. 내 일이니까 나는 내 일은 잘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대접받아도 아, 이건 죽을 때까지 긴장은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싶어. 근데 아예 관심이 없는 일은 긴장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잘하고 싶은 일, 내가 뭔가 돋보이고 싶고 여기서 뛰어나고 싶고 이번에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고 잘 만들어보고 싶으면요. 아무리 사소한 일들도 긴장은 돼요. 근데 긴장이 되지만 긴장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일을 맡겨주겠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사관학교 쪽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 탑건 매버릭 같은 영화 보면요. 적진에 예를 들어 침투해가지고 막 쫙 그 협곡을 날아가지고 그 미사일을 빵빵 떨구고 어떻게 쫙 급상승해가지고 날라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할 때는 긴장이 얼마나 되겠어. 시속 700km, 800km 막 이런 전투기 타고 날아갈 때요. 까딱 잘못하면 확 어디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무서울까? 긴장이 안 돼. 근데 그때는 긴장되는 일 그런 거 시켜주면 할 수 있고 이런 거 시험 보다가 죽어? 미사일이 날아와? 내가 예를 들어서 3번이 정답인데 5번에 잘못 체크하면 뒤에서 막 미사일을 누가 팍 날아가고 막 그래요? 시험장이 빵 터지고 죽어? 시험 잘못 보면 죽냐고. 총알이 날아와 어디서? 당장에 뭐 괴롭긴 하겠지만 당장에 내가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앞으로 그렇게 대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멋진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대기업 CEO 시켜주면 할 수 있겠어요? 긴장돼서? 아니면은 하고 싶었던 직업을 맡겨줘. 내가 의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긴장돼서 스스로 못하겠어. 괜찮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일을 맡겨주고 사회에서 자격을 주겠냐 거야. 그래서 긴장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약해 빠진 한심한 생각인 거예요.
긴장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 때보다 조금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 그거야. 긴장에 맞서는 마음가짐. 거기서 긴장은 되지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집중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긴장은 확 가라앉아요.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 풀 때는 학생들한테 일단 시험 시작할 때는 최대한 쉬운 문제를 먼저 골라서 풀라고 가르쳐. 왜냐면 쉬운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래도 뇌가 이완되고 집중이 되면서 긴장감이 쓱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쉬운 문제를 전력으로 열심히 먼저 풀어라. 그래서 점수와 시간을 좀 전반부에 확보해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시간 운영을 해라라고 영어 강의에서 가르쳐. 예, 그런 강의는 로키 2000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의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긴장감이 이렇게 너무 강해가지고 괴롭다고 하면요, 여러분. 맞서 싸우려는 마음가짐을 오늘부터 한번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선다. 내가 아무리 긴장이 돼도 어떻게든 최대한 집중의 끈을 놓지 않겠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지 않겠다. 발버둥이라도 쳐요. 그게 습관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점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는 힘이 강해져요. 나중에는 약간의 긴장감을 즐기는 변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그래요. 약간의 긴장감을 즐기는 변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앉아있고 뭔가 여기서 얘기할 때 떨리고 두려워서 마이크 잡은 손이 지금도 떨리기도 해. 근데 그걸 약간 이제 즐겨. 재미도 있고 설레. 그리고 이제 그걸로 농담을 쳐. 어머님들 보십시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손이 이렇게 벌벌벌 떨립니다 하면서. 다들 웃겨 그걸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되더라고. 여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앞으로 대단한 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 이루고 꿈 달성하면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런 일들 하게 되는데 나이 많이 먹은 어른들도 긴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맞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기는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물러서요? 무섭다고 어떻게 물러서요? 그게 바로 용기예요. 맞서 싸우는 힘. 용기. 알겠어?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거야. 왜냐? 물러서면 실패란 걸 아니까. 지킬 게 있으니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력에 의해서요. 긴장됐던 것들, 나를 무섭게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거든. 의식을 안 하게 되면서 긴장이 해소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너무 긴장이 되고 그러면요. 마음속으로 소리를 한번 팍 질러요. 예, 저는 약간의 비속어를 섞어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거든. 이런! 막 하면서 속으로. 아니면 화장실에 잠깐 가가지고 나지기 할 때도 있고. 나만의 마법 주문 같은 게 좀 있어. 선생님 좌우명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여기서 캐스트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100% 편집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잘할 필요 없고, 잘하려고 할 필요 없고, 최선만 다하면 된다. 재밌게 한 판 놀고 가자.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자기 암시나 최면 같은 것도 거는데 여튼 맞서 싸우려고 자꾸 해야 돼. 너무 잘하려고 하면 보통 그리고 긴장이 돼.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한다. 내 가진 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준다. 잘하려고만 안 하면 긴장은 확실히 덜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요.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도망치지 마세요. 긴장되는 상황에.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시를 한번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인생시예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그냥 시험이 여러분 3월 모의고사라고 할게요. 3월 모의고사가 끝나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3월 모의고사를 두려워하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대비를 하세요, 여러분. 노력을 하고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면 안 돼. 여러분 걱정했던 일은요. 항상 걱정한 것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 그 더 최악이 바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땅 파고 들어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 그냥 바라만 보면서 벌벌 떠는 거 옳지 않다 그 얘기야. 싸울 준비를 해야지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시험에 닥쳤을 때는 내가 이걸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 모든 자신을 다 던져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 곁에서 그걸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장의 한 복판에서 내 모든 걸 다 던져서 전쟁과 하나가 돼야 돼. 그 싸움과 하나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야.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막 미친놈처럼 막 머리를 확 흔들면서 싸우는 거야. 그 폭풍 중앙에 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바람이 세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관망하지 않아요. 예, 그 핵심에서 중간에서 싸우는 거야.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서 폭풍 속을 나르는 그 한 마리의 새를 보랄 거야. 폭풍 속에 새가 샥 날아가는데 온전히 날아가겠어요? 뒤집어지고 나무에 부딪히고 건물에 부딪히고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날아오르는 그 새를 보라 그 얘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긴장을 시킬 수도 있지만 거기서 도망가고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 그게 습관이 돼. 그러면서 계속 약한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힘, 했던 노력을 다 발휘도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은사시나무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지금 이제 모의고사 1교시 20분 지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절대로 옳지 않아.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의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아. 폭풍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한 송이의 예쁜 꽃처럼 나약해 빠진 꽃처럼 이렇게 온전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폭풍이 오면 난 뿌리채 뽑혀 나갈 거야. 그러니까 뿌리채 뽑혀 나갈지라도 맞서 싸워보라고 한번. 그냥 운이 좋아서 내 실력 발휘가 된다 이런 거 안 돼. 여러분 수능 시험 때도 긴장되면 망칠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 아니잖아. 의지로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이런 한 송이의 꽃, 이게 어떤 가치가 있어? 그 역사에 어떤 존중받을, 박수받을 만한 어떤 업적이 있냐고 겁니다. 맞서 싸워야지. 시련이 왔을 때. 도망만 쳐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나 딱 바꾸고 나면 여러분들이 긴장이 됐을 때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대로요. 양손으로 잡고 마킹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고 내가 그런 걸 알아. 그래서 이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현역수험 수능 망치고 나서는 1년 동안 녹차랑 커피를 안 먹었어. 카페인 과민증이 있는 걸 아니까.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밀가루라고 우유를 안 먹었어. 내가 이거 먹으면 배 아픈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맞서 싸웠어.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면 집중이 잘 돼서 긴장감이 사라진다라는 것도 재수 공부하면서 알게 돼서 재수할 때는 문제풀이 순서를 바꿔서 푼다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훈련을 해서 긴장감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긴장이 안 되는 방법은 없고 긴장은 무조건 되는 건데 그거를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운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깨부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벌벌 떤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건데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은 쫄보예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거나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안 쫄리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뇌가 뭔가 마비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되고 쫄려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맞서 싸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뒤로 물러서고 밀려나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회가 대단한 일을 맡길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나선 사람한테 기회가 한 번 더 가지 않겠어요?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강하게 계속 먹어야 돼요. 어떤 동화책이든지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성공을 해냅니다. 겁쟁이가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 소설책 보신 적 있어요? 동화책 어릴 때?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용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마음 먹기에 달려있고 훈련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내가 용감해도 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싸울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명심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공부 관련된 상담 뭐가 됐든지 카톡으로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현장 강의 러셀 대치, 러셀 강남에서 이렇게 현장 강의 하고 있습니다. 월수 오전 선생님 AM 지금 시작하고 수요일날 야간 일반 단과 그리고 러셀 강남은 토요일날 오전에 일반 단과 있어요. 3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스타일로 빈순사 문제 풀어드리는 훈련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깨알같이 홍보도 마쳤으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고.